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강남인강 친구들. 여러분과 선생님은 친구가 아닌데 친구라고 표현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면 미안하고, 근데 선생님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해서 자꾸 친구들이라고 할 거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자, 우리 OT 강의 보고 오셨어요? 아우, 좀 짧은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준비했으니까요. OT 강의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는요. OT 강의 짧으니까 잠깐 보시고, 아유, 그냥 바로 할래요. 한국인은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바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빠작 중학국어 문법 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수업입니다. 자, 중학교 전 학년에 나오는 문법 내용을 선생님하고 모두 다 훑어보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제대로 정말 뭐 선생님 다른 것도 좀 알려주시면, 그러지 말고 그냥 알려주는 거, 교재 내용만 빼먹지 않고 다 할 거니까는요. 요것만 잘 알아도 나중에 요 문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학국어 문법을 토대로 해서 고등학교 국어 문법에서 이제 어려움 없이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심화돼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 국어, 즉 언어 영역에서 문법만큼은 시간 소요하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빠른 시작, 뭔가 빠작하니까는 우리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뭐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공부했을 뭐 바삭바삭 갈매기처럼 그런 거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빠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법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전학년, 중학교 전학년에 나오는 요 문법 내용을 같이 잘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이거를 막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이 의문 체계표 뭐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하는 공부 선생님하고 당장 뭐 이거 시험 보고 나중에 어쨌든 시험 보잖아요. 그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이 생각 가지고서 공부하면 살짝만 비틀어서 응용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서양 국어의 목표가 뭡니까? 서서히 연상되는 국어의 핵심이라는 의미예요. 서서히 여러분이 스스로도 잘 공부하면서 여기서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은 이거구나라는 걸 연상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는요. 사실 뭐 의문체계표 외우고 이러는 거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원입니다. 첫 번째 단어 의문체계입니다. 자, 이 의문체계는요, 우선은 모음체계부터 공부를 해볼 거예요. 모음이 뭐죠? 라고 한다면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모음은 그런 거예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아시죠? 네, 우리 원숭이 노래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모음입니다. 자음은? 그렇죠. 가나다라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모음 체계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의문 체계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모음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음도 공부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의문이 뭐지? 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여기서는 이제 의문의 뜻을 알아보고요. 모음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단모음과 이중모음, 모음을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겁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죠? 바짝이 이거군요.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것 같아요.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살짝만 조금 정신 다른 데 두고 막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놓칩니다. 이 시간만큼 짧으니까 같이 함께 집중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의문에는 모음도 있고 자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리의 높낮이부터 해가지고 길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데, 의문이 무엇이냐? 의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보니까 이제 알 거예요. 왜 모음 자음이 나왔는지. 바로 물, 불,
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모두 똑같죠? 어때요? 다르죠? 그래요. 미음, 비읍, 피읍 때문에 뜻이 구별됐어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즉 이렇게 미음, 비읍, 피읍처럼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아, 자음, 이 자음자가 음운이구나. 그럼 모음은요? 이거지. 감, 곰. 이해하셨죠? 기역, 아, 미음. 기역, 오, 미음. 뭐예요? 아하고 오가 달라서. 그쵸? 이 아하고 오라는 모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과 곰이라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음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음운에는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 나누는 바로 모음이나 자음처럼 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음소가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우리 음의 차이 가져오는 거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운소라고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나눌 수 없는 거 비. 아닐 비 나눌 수 없어. 분절 나눌 수 없는 거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뭐가 있냐? 소리의 길이, 높낮이, 세기와 같이 음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마디로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음운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뭔 소린가 싶죠? 그런 거, 눈. 자, 근데 눈은 우리 사람의 이 눈이 있죠. 사람 신체 기관에 눈이 있고 또 겨울에 이거 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아직? 네, 바로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좋아하는 친구는 눈 많이 내려서 길게 내려서 펑펑 내려서 이만큼 쌓여서 눈사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요새 막 오리 같은 거 만들어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두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길게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 돼요. 바로 이 눈은 길게, 이 눈은 짧게. 이런 식으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것을 차이를 가져오게 발음하기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물론 높낮이와 세기도 있지만 우리 국어 표준어에서는 소리의 이 길이만을 바로 음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분절 음운인 바로 뭐예요? 네, 음소가 되는 모음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모음 체계,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아야 어여만 생각했는데 이 모음 체계가 바로 어떻게 이 모음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모음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유의 글자인 요 한글 얼마나 또 정말 과학적이고 우수한지 알잖아요. 제대로 좀 아셔야죠. 이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 언제 다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모음체계,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도 이게 맨 처음에 선생님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선생님 나중에 커서도 뭐 대학교 가서도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예요. 발음 기관의 변화 유무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게 모음인 거고 그 발음 기관 변화 유무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탁 걸려서 나오던가 어디가 탁 막혔다가 펑 터트려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발음기관이라는 건 요 입 있는 요 부분들 있죠? 여기 부분들, 요 부분을 발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걸려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에요. 근데 모음은 장애받지 않고 나와요.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쭉 그냥 나가는 느낌 있죠? 근데 만약에 기역을 그라고 해서 으자 모음 넣어서 해볼게요. 그 어때요? 조금 더 쉬운 거 할까? 무 해보세요. 무.
입술이 붙었다 떨어졌다가 그래야 나오죠. 모음은 어때요?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죠. 장애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바로 모음인 겁니다. 받지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나눌 수가 있는 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을 때에는 단모음이라고 하고,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중모음이에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자음모음 공부할 때는 직접 발음을 함께 해보면서 해야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아 할 땐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아, 요 옆모습 한번 볼까? 아, 그대로 쭉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요 아를 이야. 자, 보세요. 이야. 어때요?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야 해서 이야. 천천히 하면 알 수 있어요. 이야. 움직이죠? 바로 무엇이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 차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단모음만 기억하면은 나머지 이중모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단모음 체계표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모음 체계표와 단모음을 기억하고 나머지 모두 이중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씩 더해지면서 하나 더했네? 중첩됐네? 그게 이중모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에다가 하나 딱 더하니까 야가 되고, 에에다가 하나 딱 더하니까 얘가 되고, 그쵸? 어에다 또 하나 또 획을 그으니까 여가 되고, 요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자음과 모음의 원리 공부할 때랑 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어떻다?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다.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게 단모음, 달라지는 게 이중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단모음 체계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단모음 체계표를 이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외우나 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보니,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이거래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만 외우면은요, 조금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만 돌려서 살짝 꼬아서 말해도, 그러니까 문제, 평가 볼 때 하나도 모르고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미리 써놓으면 되죠? 네, 하셔도 됩니다만 그거 만약에 잊어먹으면 어쩔 거예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모든 공부는 이해 그리고 암기가 동반되어야 하긴 하지만 제일 처음은 이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단모음 체계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표 자체를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기억력 자체가 어떻게 기억하게 돼요? 사진처럼 기억하게 되죠? 요거 자체가 아마 사진처럼 기억하게 될 겁니다. 바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와 입술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모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봤었을 때, 요 옆모습으로 봤을 때 앞에, 이쪽 앞쪽에 있으면은 전설모음, 뒤쪽에 혀가 있으면은 후설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 설자를 쓰고 앞전 뒤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에서도 앞에 있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전설모음이 앞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후설모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 모양, 평순모음은 뭐예요? 입술 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이라는 건 뭐겠어요? 평평한 입술 모양일 때 원순모음, 평평. 그럼 원순모음은 뭐겠어요? 평순모음. 그 다음 원순모음은 뭐겠어요? 입술 순자 똑같고 원처럼 동그랗게 오므릴 때 원. 원 생각하면 되죠? 그것을 바로 원순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평한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평원, 평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라는 거. 고중저 요거는 혀의 높이인데 높은 거니까 먼저 나오고 중간 나오고 아래 저모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직접 발음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요거 어떻게 그냥 외우냐면은, 여러분은 뭐 이런 거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요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그렇게 외워도 되지만 이해하라고 했죠? 자, 먼저 이부터 해봅니다. 이 어때요? 이 옆으로 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평순모음이요. 에 해보세요. 에. 네, 그 다음 에. 비슷한데요?
다릅니다. 요거는 조금 살짝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모음. 왜냐면 구별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요게 혀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더 밑으로.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혀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혀의 높이가 저모음 에가 되고 중간은 에, 그 다음에 고모음은 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평순모음 하나 더 볼게요. 후설모음에서 아 나와 있죠? 요건 쉬워요. 아 밑으로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런데 아 어때요? 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할 땐 앞쪽에 있는 것 같네? 근데 해보세요. 혀가 뒤쪽으로 살짝 목 있는 쪽으로. 목 있는 쪽으로 살짝 가죠? 그래서 후설모음의 평순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원순모음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동그랗게 돼야 되니까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이중모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요거 좀 기억합시다. 이중모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여기 다 단모음이에요. 자, 위하고 왜 요거는 어떻게? 고모음, 중모음. 위쪽에 있죠? 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순모음에 또 이제 오 나와 있죠? 자, 고중저에서 고중 나여 있고 또 하나 이제 후설인지 전설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위 해보세요. 좀 약간 치아 있는 쪽 앞에 있잖아요. 그게 앞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 해보세요. 약간 살짝 뒤로 가죠. 요거는 여러분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셔도 아셔야 합니다. 살짝 뒤로 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후설모음이에요. 그래서 이에 위에 우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뭔가 여기 당연히 이응자 들어가는 그쵸? 이응자 들어가는 모음이긴 하지만 아무 자음이나 하나 넣어서 기억했어요. 선생님은 시오자를 넣었어요. 시세세 이건 또 위자 어렵더라고요. 쇠 막 이렇게 하려니까 시세세 위외 스서사 우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뭐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모음 체계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우선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전설모음, 혀의 최고점이 앞쪽, 앞 전자 썼다고 했죠, 혀설? 그래서 앞쪽에 놓여 발음이 되는 건데 바로 어디? 앞부분을 찾으면 돼요, 전설. 두 개. 그쵸?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표를 기억하면서 시세세 위에 네, 요렇게.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한댔죠? 그 다음 후설모음 같은 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서 요 혀를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가려서 앞쪽, 뒤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으어아, 우오, 뭐 스서사, 우오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죠? 요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걸 만약에 이제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또 달라져. 고모음일 때는 고중저라고 했어.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벌려요. 그 다음에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해요. 근데 저모음은 크게 벌려요. 혀의 위치를 낮춰 발음해요. 보통의 중간은 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시세세 위에 수서사 우오였으니까 아하 이위 으우. 중간 모음 에웨 어오. 그 다음에 저모음 에아. 요런 식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시세세 요거 여러분이 미리 딱 좀 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뭐 혀의 최고점의 위치, 높이에 따른 분류 이거 하지 않아도 고중저, 뭐 전설, 후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평원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분류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해를 해야지 분류할 때에도 이걸 막 외우려고 하면은 금세 또 까먹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평평한 입술 모양인지 아니면은 둥근 입술 모양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거 평평하게 평순모음은 요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순모음 같은 경우에는 입술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니까 위, 왜, 우, 오 요건 좀 쉽다. 그쵸? 발음만 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단모음을 이런 식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단모음의 발음을 통해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자, 어때요? 내를 발음할 때는 앞에 있는 내를 발음할 때에 비해서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위치가 낮아지는 저모음이라는 거.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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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입을 크게 중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송알 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자, 송알 송알. 자, 어떻습니까? 원순, 평순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되지요. 오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스피치 같은 거 선생님 또 공부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부러 입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원순, 평순 모음으로 좀 연습을 해요. 뭐 송알, 송알 해도 되고 홀짝, 홀짝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대롱, 대롱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송을 발음할 때는 알을 발음할 때에 비해서 어때요? 당연히 원순 모음이니까 동그랗게 입술 모양이 오므려지게 되고, 롱을 발음할 때는 대를 발음할 때에 비해서 당연히 동그랗게 오므려지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그 뉴스라든가 이런 데 잘 보세요. 아나운서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입술 모양이나 이런 걸 잘 보시면 이런 단모음의 발음, 특히나 모음에 유의하면서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자,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은 두 개의 모음을 이어서 소리 내는 것과 비슷해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죠. 이야, 이야 해서 빨리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이야 이렇게. 예, 예 해서 이예. 오하고 야해서 오아, 오아, 오아 이렇게 되고 으하고 이를 해서 으이, 으이, 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는 선생님 또 뭐 다른 데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이렇게 의자를 발음할 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조금 뭔가 그 특유의 습관들이 굳어져 가지고 의를 뭐 학교의, 학교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중모음이 제대로 발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모음은 이런 원리예요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입술 모양이라든가 위치가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변화가 되겠죠? 그것을 바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제 발음하느냐? 웬 아이가 야경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웬이라는 건 우를 발음할 때 모양이었다가 애를 발음할 때 모양으로 변화가 되니까 이중모음이죠. 그 다음 야경도 이를 발음할 때 모양이었다가 각각 아하고 뭐 어를 발음할 때 모양으로 변하잖아요. 요거 모두 다 이중모음이니까. 그래서 야경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조금 쉽나요? 좀 쉽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문제 풀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거 말고도 좀 헷갈리는 부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교재 보시면은 헷갈리는 1% 채우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하고 위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주긴 했지만 단모음일까 이중모음일까 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린 단모음 체계표에서 단모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태상 두 개의 단모음이 결합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중모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단모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표준 발음법. 여기에서 왜하고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음하는 걸. 하지만 왜하고 위는 현대국어에서 단모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모음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시세세 위외 스서사 우오. 자, 뭐예요? 나왔네? 어디 있어요?
뒤에 거 두 개네요. 그쵸? 왜하고 그 다음에 왜 요 두 가지 찾아주시면 되네요. 요렇게 단모음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한 요 오늘 뭐예요? 바로 단모음, 그러니까 즉 모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음운 체계 중에 모음 체계 공부했습니다. 이 모음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서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개념 확인 문제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다음 설명이 맞으면은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 어디 받았어? X. 장애받는 건 자음입니다. 모음 발음 기관의 변화 유무에 따라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맞죠? 네. 입술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변하는 유무에 따라서. 단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거 은근히 맞아요 하는 친구들인데 틀렸습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이렇게 갈랐을 때 앞에, 뒤에 라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전설, 후설 모음인 거예요. 전설, 후설. X. 이중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다. 맞네요. 다 맞았지요? 네. 자,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모음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와우.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요럴 때 이제 선생님도 헷갈리니까 선생님은 써놓습니다. 어떻게요? 전, 후, 평, 원, 평, 원 이런 식으로 써놓죠. 거중자는 뭐 쉬우니까. 위, 외, 스, 서, 사, 우, 오. 네,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도 헷갈려요. 네, 써놓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니까 쉽게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전설 모음 뭘까요? 전설 이쪽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요거 찾아야 되겠네. 어딨나? 여기 있네. 그쵸? 전설 모음 디귿에 연결해주면 되겠고. 자, 후설 모음 여기 있네. 으어아 우오 으어아 우오 여기 있다. 그러면 후설 모음 으어아 우오. 네, 그다음 평순 모음 어딨나? 이에에 으어아 이에에 으어아 어딨나? 여기 있네요. 리을의 연결. 자, 원순 모음 위, 외, 우, 오 여기 있다. 시옷. 그 다음 고모음 고중저였죠? 그럼 이위우우다. 이위우우 기억이네요. 그 다음에 중모음 에위 그 다음에 어오네요. 에위 어오. 위가 아니죠? 에외 그래요. 이상하다 했어요. 여기 있네요. 니은. 그 다음 저모음은 에죠? 에.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아이고 복잡해. 잘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에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리을이 되는 거고. 맞지요? 같니? 2번에 후설 모음. 잠깐만. 미음. 네, 선생님 잘못했나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평순 모음. 네, 3번에 리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원순 모음. 시온 맞고요. 고중저. 그러면 기역하고 니은하고 비읍. 기역, 니은, 비읍. 모두 옳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니까 분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 밑줄 친 단어를 제시된 기준에 따라 구분하시오 했습니다. 밑줄 친 단어가 뭔데요? 선수들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자 경기를 보던 관객들이 야유를 보내며 자리를 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모음만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선 단모음만 있는 단어 예의, 아이고 틀렸네. 네. 관객들이, 관객, 이건 뭐예요? 관객, 와 틀렸고 관객에는 있지만 자, 야유 요것도 아니고 자리, 요거 맞다. 자리. 자, 그러면은 이중모음만 있는 단어 찾아야 되는데 여기 두 개 다 찾았는데 어디? 예의하고 그 다음에 야유죠? 그 다음 단모음과 이중모음 있는 단어 뭐였어요? 관객 있잖아요. 와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에. 그래서 그러면은 관객 이런 식으로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그러면 쓰면서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지금 우리 공부한 모음 같은 거 바로 음은 모음이라고 쓰지 않았겠죠? 음이라고 했네. 자, 요거 살짝 지울까? 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개념이니까. 자, 음운입니다. 음운.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여기에서 나와야지. 뭐예요? 모음. 그렇죠. 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 있어야죠. 앞쪽. 앞쪽에 놓여 발음되는 모음. 원순 모음은 뭐예요? 순, 입술 순자죠? 그래서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이에요. 입술.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는 낮춰 발음하는 모음 뭐죠? 저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단모음 체계표는 봤지만 이건 뭐예요? 달라지는 모음. 그래서 단모음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이중모음이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휘를 통해서 개념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서 문제를 풀어서 슬슬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맞네? 반드시 자음과 결합해야 소리 날 수 있다. 위 그냥 나죠? 틀렸고요. 발음기관 통해 만들어진 모든 소리 아니고요. 장애받으며 자음이고요. 길이에 따라 단모음, 이중모음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모음 중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죠? 위, 외 딱 보이네요. 정답은 5번.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 모음끼리 묶은 것은 그럼 전설 모음이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에와 그 다음에 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보기와 같이 모음을 분류한 기준을 이어절로 쓰시오 했습니다. 어떻게 분류했을까 보니까 우와 그래요? 써야겠다. 자, 그런데 으어아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이거네. 아, 요거 뭐 같아요? 발음해 보세요. 평이네. 평. 위외 우오 원이네. 원. 뭐가? 입술 모양이. 아, 그럼 이건 뭐야?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했구나. 이 어절이니까 입술 모양 이런 식으로. 어절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모음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후설 모음이자 원순 모음이어야 하네요. 그럼 후설은 어디 있지? 시세세 위외 스서사 우오니까. 근데 원순이네. 원순 우오. 정답은 2번이네요. 보기의 모음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 위, 우라고 되어 있네요.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우. 보여요? 고모음. 발음하세요. 이, 위, 우. 네, 입은 적게 벌리면서 혀의 높이가 위에 있어요. 바로 뭡니까? 혀의 위치를 높여 발음한다. 고모음 찾아주시면 됩니다. 7번 다음 단어의 모음 중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찾아보래요. 아, 혀의 높이? 그럼 고중저를 찾아야 되네. 고중저. 그러면 고, 중, 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에, 왜, 오 다 중모음이다. 오. 자, 그런데
아, 어때요? 입은 크게 벌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무슨 모음? 저, 모, 나머지 중모음이 되겠습니다. 8번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지우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 것이고 저게 내 것이야. 응? 어떤 게 내 것이라고 다시 말해줄 수 있어? 내와 내를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이 힘드네. 어떻게 하면 내와 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지? 저는 자꾸만 이거를 똑바로 발음하려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에 발음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얘를, 이거를 자꾸 길게 발음하려고 하게 되네요. 자,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를 발음할 때에는 요 내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크게 벌리고 그 다음에 혀의 위치는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저모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저모음에 대해서 설명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9번 보기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 자, 이 단어에 쓰인 모음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위네요. 위. 자, 위, 왜 바로 뭐였습니까? 위, 동그랗지요. 원순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고중저에서 고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위, 앞쪽에 있잖아요. 전설 모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딨나요? 저모음 아니고요. 중모음 아니고요. 이중모음 아니에요. 전설 모음 맞고요. 평순 모음 아니죠? 정답 4번이네요. 10번 보기의 특성을 모두 가진 모음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혀의 위치를 중간으로 발음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자, 요것들 중에 하나고 찾았고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래요. 그럼 또 찾네요. 요렇게 표준 발음법에서 왜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대요. 아, 완전 쉬웠다. 바로 뭡니까? 왜.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모음을 포함한 단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 바로 뭐라고 했죠? 이중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모음이 아닌 것, 포함한 단어가 아닌 것 찾으면 되니까 뭘 찾으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걸 찾아야 되는데 찾았다. 어디 있어요? 5번이죠. 그렇죠? 에, 에. 요건 다 단모음이죠. 나머지 모두 이중모음 있죠? 뭐 여라든가 왜라든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12번 초성 퀴즈에서 제시한 다음 초성으로 조건에 맞게 단어를 만든 것은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첫째 초성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원순 모음이고 그 다음 둘째 초성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과 결합한대요. 그럼 이중 모음이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죠. 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원순 모음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위외 우오, 위외 우오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땡 하는 것들이 있죠. 땡. 그 다음에 멀미 같은 경우도 안 되고 그리고 묘도 안 되고 무는 되겠다. 무도 되고. 그쵸? 둘 중 안에 하나인데 그 다음 혀의 위치가 달라진 이중모음하고 결합해야 되네? 그럼 이중모음은 뭐겠어요? 답 나왔네. 무명이네. 그쵸? 왜? 여니까. 아, 요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쉽죠? 자, 선생님만 쉬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요. 네, 쉬운 거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우리 문제 12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막상 모음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지요? 여러 문제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우리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모음 체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